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병리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반이 넘었고요. 오늘 제가 수업하고 있는 MF케어 독서 클래스 존스 코치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태어나서 인터뷰라는 거를 오늘 두 번째 해봤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솔직히 어 뭐라 그럴까, 되게 어색하기도 했고, 어 인터뷰라는 걸 어떻게 응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했다면, 오늘은 인터뷰 예약을 좀 미리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 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인터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꿈꾸고 이거를, 이 기분을 동영상에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오늘 저의 이제 질문은 어떻게 부동산을 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쪄봤는데, 제가 부동산을 2005년에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저의 개인사가 이제 뭐 어쨌든 결혼 생활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어떻게 보면은 안 하고 바로 결혼을 했고, 또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따로 일을 안 했는데, 막상 제가 일을 나가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이제 가장이 돼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친정에 이제 좀 가 있었는데, 가 있었어도 제가 경력이 아무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할 게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자신 있게 늘 좀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런 자격증 따고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제가 나쁜데 뭘 집중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좀 끝을 보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 부동산이, 저는 부자도 몰랐다가 부동산 공부가 그때 막 어렵다고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은 그냥 공부 자격증 따는 거는 그래도 좀 할 줄 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고, 2005년도에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바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일을 시작할 때 돈을 벌어야지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실장으로 그냥 기본급, 그때 제 자격증을 걸고 기본급 70만 원에 자격증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기본급 받고 이러는 것들도 감사했던 게, 돈 받고 원래 실무를 배워야 되는데 돈까지 제가 받으면서 이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제 이름 빨리 석자를 알려서 몸값을 높여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제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재밌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 브리핑하고 손님 모시러 다니고,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제가 많이 또 배우기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사장님께서, 처음에 제가 배웠던 사장님께서는 스파르트식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일 쪽에서 어 제가 더 빨리 일을 배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파르타식으로 다른 할 틈도 없이, 그리고 모든 물건을 외워야 됐고, 모든 물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지금도 저는 우리한테만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에 있는 거, 멀리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시세 알아보고 이러는 게 제가 습관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모든 부동산들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늘 그게 저의 인제 뭐 습관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2008 년도에 모든 재산을 이렇게 투자를 잘못해서 잃어보고 난 다음부터 저는 손님들에게 항상 그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 주고, 그리고 집을 전세로 인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라고 해요.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은 어차피 아이를 키우려면은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면은 이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집값이 항상 떨어지는 것만도 아니고 항상 올라가는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어쨌든 내 집값이 떨어지면은 또 큰 평수들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쉽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좀 더 매매 금리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집이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작은 집이라도 이용을 해서 안정되게 살아가면서 자산도 늘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고, 저는 집을 이렇게 매물을 저한테 내놓으면 집을 보러 가요. 왜냐면 본인들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올수리 돼 있다 그래서 그게 다 올수리 돼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2년 전에 수리인지 4년 전에 수리인지, 그리고 2년 전에 그냥 뭐 도배장판만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수리를 다 했다고 인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집을 직접 가서 보고, 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 드리기도 하고, 가격이 수리를 좀 하면 전세금을 좀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인제 해 주면서 저는 집 보러 다니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잘 맞았던 생각이 들고, 부동산 일을 하면서 많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게, 집이 다 같은 집이 아니거든요. 같은 평수라고 해도 집에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또 다르기도 하고, 층수에 따라서 뷰를 보는 것도 또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새 아파트를 많이 좋아하고 뷰를 많이 좋아하는데, 뷰가 앞에 뭐 해운대라든지 송도라든지 이런 일산 킨텍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보통 뷰가 좋다는 거는 앞에가 화벌판이거든요, 바다가 있든지. 그런데 그 층수가 높기 때문에 높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고 많이 추워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처음에 살아보지 않았을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뷰를 택할 때는 내가 그거를 추위를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관리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어 일반 아파트 이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보다 아무리 사시가 잘 돼 있어도 쪼끔은 어 이 더 난방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뷰라고 하는데 30층 이상이 되면 건축법상 통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짝으로 되기 때문에 뷰가 멀리서 보면은 파노라마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뷰가 나오는 집들은 앞에가 다 도로거든요. 그래서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뷰를 택할 건지, 내가 소음을 참을 건지, 추위를 택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집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 집에 인제 들어가면 이게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결로가 있는 집들이 많아요. 왜냐면 집이 안은 따뜻하고 단열이 잘 돼 있지만 밖은 인제 날씨가 추워졌을 때, 그래서 창문 같은 거를 좀 많이 열어 놔야 되는데, 이게 확장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창문을 열어 놓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매 대출이나 받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재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주거래 은행에서 받으면 금리가 다 더 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그때 시중 금리가 다 다르거든요. 내가 대출 받을 시점에 따라서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고, 은행들이 똑같이 금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은 하나은행이 좀 더 싸기도 하고 국민은행이 더 싸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꼭 내 주거래 은행을 선호보다는 현재 당시에 금리가 제일 싼 데를 찾아서 하다 보면은, 어차피 변동금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가 낮으면은 그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도 좀 늦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도를 많이 보시면 좋아요. 지도를 많이 보고 부동산에 가서도 어디 내가 집을 보여달라고 하기보다는 지도를 좀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먼저 브리핑을 듣고, 그리고 와서 집을 보고 와서 또다시 지도를 보면서 브리핑을 해달라고 하면은 훨씬 더 내가 어느 지역을 봤는지 기억에도 남고, 그리고 다음에 지도를 봤을 때도 훨씬 더 이렇게 빨리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도 빨리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임장을 다닐 때는 될 수 있으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내가 직접 도보로 걸어봐야 되고 주변 인프라도 봐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는 거저 얻어지는 거는 없다는 거.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더라고요. 물론 노력한 것보다 결과가 더 안 올 수도 있고 더 운이 좋아서 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노력을 한 것과 안 한 거는 많이 다르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보러 오면은 거의 뭐 단지마다 다 좀 보여줘요. 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 몇 번에 와가지고 요즘에는 시간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집을 많이 봐야지 이 감이 와요. 그래서 거의 집 보러 다니는 거를 좋아하다 보면은 부동산에 좀 눈이 트인다 그럴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임장 오시는 분들도 많이 좀 보여드리는 편이거든요. 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이게 또 수리를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에 따라서 집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또 그 앞에 동간거리, 일조권, 그리고 학교와의 거리, 역과의 거리,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이 가격의 책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이게 부동산에 눈 뜨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부동산에서만큼은 자신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또 주식은 저 또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하고 이래도, 실질적으로 제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고 기업 탐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 흔들리면은 손절을 하게 되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잘 못 팔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에서 손해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주식을 안 하는데, 이 부동산도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찾아가보고, 그리고 과거 것만 가지고서도 이론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길러보면서, 그게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 과정에서 사춘기도 아이들 겪어보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가는 과정, 대학교 가는 과정, 결혼해서 살아가는 과정, 이게 다 겪어봐야지 엄마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낳아서 길러봐야지 어떤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왜, 내 자식이 그거를 다 겪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론과 실무는 같아야 된다는 거. 저희 멘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경험주의보다는 회의적인 경험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술가는 이론가가 될 수가 없고 이론가는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예술만 잘해가지고 우리가 노래만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래를 가리키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노래를 가리키는 직업을 가지려 그러면은 이론을 다 알아야 되고 이 음의 높낮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되지만 그게 인제 겸비가 되면은 정말 좀 암벽보다는 안성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부동산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부동산 자격증만 따 가지고 일을 할 때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실무를 같이 겸할 때가 많이 다르고 지금 또 제가 이런 아이스간 대표님이나 이런 준 선생님 이런 분들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서 또 제 일을 갖다 접목을 시키니까 훨씬 더 관점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멘토님께서 "나는 훈련을 이길 수 없기에 훈련을 배우고 있다." 그 말의 뜻에서도 무슨 말이냐고 여쭤봤을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한 단계 올라가면 그다음 단계 오면 끝날 것 같지만 그다음 단계 올라가면 또 그다음 단계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이 말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 또한 그래서 지금 올해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 아이스간 대표님이나 이런 준 선생님 이런 연정민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의 그 고차땡 사고 안에서 우물 안에서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거기까지밖에 몰랐었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닌 거고 이게 알아도 끝이 없다는 게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책도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책이 익히지가 않아서 정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뜻 해석을 못해서 정말 제가 바보 멍충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나는 나이 먹어서 일에 약간의 합리화도 많이 시켰고 이랬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이런 과정들을 인제 거치면서 어 뭐라 그럴까 인제 쪼끔씩 와닿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 부동산을 배웠던 저를 가르쳐 줬던 사장님 저는 늘 그 사장님께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분이 스파르타식으로 하고 너무 사람을 부려먹기만 했고 뭐 이랬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그 사장님 처음에 일을 제가 그렇게 빡세게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들이 더 쉽게 다가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알려주는 게 항상 우리는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물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나한테 주어진 물건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있는 물건들 그리고 이 고양시 물건만이 아니라 서울에 관한 거 모든 부동산을 이렇게 좀 알아야 된다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정말 그때 재밌게 했거든요. 그거에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강 선생님을 만나고서는 정말 푸시를 어마무시하게 인제 받으면서 이 나이에 배우면서 울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자책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듣고 '나는 왜 이렇게 책이 안 읽힐까? 나는 왜 이렇게 글을 쓰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기계를 못 다룰까?' 다 모든 게 묻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어떤 것도 '그래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니까 제가 어느새 유튜브 이 동영상도 지금 거의 100개 가까이 올리고 있거든요.
처음에 MF 케어 제가 들어갔을 때 주연 선생님께서 동영상을 이게 유튜브를 하라고 했을 때 유튜브를 할 줄도 모르지만 저는 평상시도 유튜브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셀카도 잘 안 찍고 이랬기 때문에 이 휴대폰은 저는 전화 통화하는 거 손님과, 그리고 카톡 그 메시지 늘 저는 이 메시지를 보내고 살았고, 전화 통화 이게 저의 인제 전화는 오로지 저의 저장하는 거였는데,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편집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올리라고. 그래서 100 개를 찍으라 그래서 100개 찍은 다음에 그다음 거를 2 단계를 이야기하자 그랬는데, 이 100 개를 과연 내가 찍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새 꾸준히 해 오다 보니까 정말 100 개가 되어 가고, 이제는 이 동영상 앞에 앉아도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주저리 말을 하지만 지금도 말은 잘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더듬거리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 뭐라 그럴까? 말이 이렇게 좀 나오는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가장 인제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무게가 바벨의 무게라고 저희 멘토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뜻이 음 그냥 적어져 있을 때는 제가 몰랐는데, 대표님의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알아듣겠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의 무게가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언어의 무게도 제가 지금까지는 부동산 영어 이런 것들만 쓰고 살았다면, 지금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다양성을 열어놓고 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많이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어 이 생각의 생각을 좀 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어쩔 때 행복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저의 본질이 대표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본질이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최근까지도 몰랐는데 인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제는 언어를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언어를 밖으로 내보낼 때도 어 무조건 생각 없이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쪼끔씩은 생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올 6 개월 동안에 이렇게 굉장히 제가 많은 변화가 있고 성장을 했고, 오늘도 인터뷰라는 거를 다른 분들 인터뷰하고 이랬을 때 '나에게는 인터뷰할 기회가 올까?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도 들었는데, 막상 인제 제가 기회가 주어지니까 또 이거 인터뷰 또한 어떻게 잘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오버랩이 됐어요. 그리고 제일 인제 감사하고 행복했던 게, 제 일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니까 제가 제 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저도 모르게 굉장히 좀 몰입해서 저도 모르게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저의 일을 한번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제가 고객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제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또 한번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가 인제 이 일로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 증축하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잃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또 그 고객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냥 하다못해 아무리 부자여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또 거기에서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소통 과정에서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공감하고,
그리고 어 고객들이 뭔가 이렇게 판단이 음 잘 못할 수도 있을 때는 저의 판단으로 좀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도 제가 인제 매매 계약을 하나 하고 왔는데, 이분이 처음에 문의가 인제 왔을 때는 어머님이 아프셔서 딸이 여기 사시는데 가까운 데로 좀 모시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작은 평수, 뭐 "이치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아무리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이래도 그래도 거기에서 이게 남은 어머니 사시는 동안은 행복해야 되고 그 돈으로, 그리고 나중에라도 자산이 좀 될 수 있는 집으로 할 수 있게 찾아 드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객에게도 그러려면은 지도를 봐야 되고 가서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그래서 한 열 몇 개 정도 보여 드린 다음에, 그리고 인제 추천 물건을 해 드리고, 이거를 인제 그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인제 판단했을 때 더 좋은 물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제 비교를 해 드리고 이랬더니 바로 인제 결정을 하셔서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을 하면서도 인제 가족끼리 정말 좋은 집을 샀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듣다 보니까 좀 한편에서 음 저도 모르게 뿌듯하기도 했고, 그리고 역시 이 일은 남이 뭐라 그럴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오늘 인터뷰하면서도 제 일을 요즘 재해석했다고 이렇게 말을 제가 많이 하기는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저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렇게 20년 동안 실무하고 고객들이 어떻게 집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영상도 많이 찍을 것이고요. 어 어쨌든 제가 고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좀 찍어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밤이었습니다. 앞으로 2025 년에는 제가 하는 현재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영상에 찍어서 올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의 노하우, 집을 고르는 법, 그리고 부동산에 갔을 때 먼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렇게 집을 볼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치라는 게 무조건 이치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치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단지 내에서도 집값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단지는 단지 내에서 1억 차이가 나고 도로 하나 사이로 1억에서 1억 5천 사이도 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유와 이랬을 때는 가격이 쪼끔이라도 이렇게 별로 차이 안 났을 때는 더 좋은 단지를 골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 업로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